네, 우선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운동 제가 35년, 거의 40년째 하고 있는데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평화운동이 이제 운동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새로운 운동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30년, 35년 전에는. 그래서 기존의 운동, 그 평화운동과 제일 가까웠던 통일운동과의 그 갈등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평화운동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동한 결과 최근에는 이제 평화운동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할까? 아니면 평화운동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돼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평화의 관점에서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있고 기존의 통일 관점이라기보다도 평화의 관점에서 모든 지금 그 남북 관계 또 대외 관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평화 경제라는 말까지 쓰고 있더라고. 그건 아마 나한테 배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화 경제에 관한 저술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물론 통일부도 그렇고 통일부 장관도 그 남북 간의 통일 문제도 평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런 게 뚜렷하거든요. 사회 전체가 평화가 시민화됐다 할까 그리고 국정에까지 평화의 관점으로 국정을 하고 있다는 가장 보람스럽습니다. 한 5년 전쯤 되겠죠. 그때 이제는 주로 통일운동이 대세였어요. 예컨대 문익환 목사님 등등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운동은 그 남북한의 민족의 재결합 이런 걸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이 대세였고 물론 평화라는 말을 쓰긴 했어도 상당히 관형사 맥임씨 정도 아니면 거기에 갖다 붙이는 정도 보조적인 역할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세였던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을 맨 처음에 끼워 넣기를 했죠. 그래서 예컨대 평화적인 통일이냐, 평화의 통일이냐, 평화와 통일이냐, 통일과 평화냐 가지고 그 용어 조그만 용어 차이를 가지고도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랬을 때 새로운 신생운동인 평화운동을 좀 통일운동 일변화된 또 통일운동에 너무 매몰된 그런 좀 경직된 조직이나 단체 그런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너무 어렵고 상당히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박정희 정권 때는 그 말기부터 운동을 시작했죠. 박정희 정권 때는 통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국토통일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통일이라는 말은 쓰기 있었는데 평화라는 말은 아주 터부 금기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내심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집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통일은 두루뭉실하게 쓸 수 있는데 평화는 통일보다 훨씬 더 영어로 하면 레디칼하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는 집단이나 특히 이제 진보 세력들이 그런 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했고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이고 훨씬 더 그 심층적인 것이고 거기에 체제에 대해서 저항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그걸 용어를 선택하는 걸 꺼려했고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반미 운동도 강하고 한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평화적인 담론하고 연결이 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냥 시골에 이발소 평화 이발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제 정부에 내놓고 아니면 지식인들이 평화를 내놓고 강의한다거나
TV에서 얘기한다거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 당시 거의 공용화되지 않은 용어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운동화까지 운동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에 성공했다는 어려웠지만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도 뭐 함석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평화에 관한 담론 얘기하고 이제 나름대로 실천을 했고 특히 기독교 쪽에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기독교 진보적인 기독교 쪽에서도 평화 운동을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평화 전문 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평화 운동 하는 것이 이제 내 방식 우리 방식 평화 운동이지 그 전에도 평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평화 운동은 이제 전반 몇십 년 동안 지켜보면은 한국의 평화 운동이 주로 국가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인 국가가 되라. 그리고 특히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노력해라 하는 압력을 넣는 그리고 평화로운 국가, 평화지향적인 국가가 되는 것을 이제 많이 요청을 하는 것인데 한국은 알다시피 특히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군사 파시즘 하에서는 반평화잖아요. 반통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갖긴 했는데 초점이 강하지만 오히려 그 초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좁아지는 그렇게 돼서 주로 국가가 평화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독일의 사회학자는 막스 베버가 얘기했듯이 국가는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평화의 독점체예요. 아니 폭력의 독점체. 그래서 국가가 평화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원론적 의미에서 평화는 국가가 평화는 보장하기 어렵다 하는 거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여러 상황에서 뼈저리게 한 10여 년 전에 그걸 느끼기 시작해서 그런 것은 그냥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평화운동 단체에 맡기고 난 이제 새로운 수준이 높은 평화운동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문명 전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명 전환 운동은 하나의 사상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존의 평화운동을 넘어섰다고 할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이제 특히 통일운동 같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범민련 영감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기수 어른들을 이제 근데 북한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심지어는 간첩 활동도 해가지고 하고 이제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서 뭐 심적인 충성 뭐 이런 것도 강한 뭐 친북적인 그런 분들이 주도를 주도라기보다도 주도를 했지 한때는 그렇게 뭐 문익환 목사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유의 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이제 그분들은 주로 민족의 재결합인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결합을 하는데 어차피 무력으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지 북한의 정권의 탄생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무력을 통한 그 항일 운동 있잖아요. 그것이 북한 정권의 수립과 관련이 있고 또 그분들의 경우는 예컨대 지리산의 빨치산 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무력이나 이것이 정의의 무력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런 사례는 많이 있잖아요. 그 저기도 소비에트도 그렇고 그렇죠. 무장 투쟁하고 그리고 파리의 그 권민운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도 일부는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폭력의 문제인데 그 나도 이제 박사 논문을 폭력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쓰긴 했는데 게발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게발트가 아닌 그야말로 영어로는 바이올런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무력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힘이지. 힘이 곧 사회적인 정의를 통해서 정의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은 정권도 만들고 국가도 세울 수 있다. 그런 건 많이 있잖아. 그 민중들 봉기를 통해서 혁명이지. 예. 그런데 이때 이제 평화 운동 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 이론 같은 그 폭력의 문제에 집중하는. 예컨대 요한 같은 사람 같은 분은 전쟁하고 평화 사이에 이제 중간에 폭력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그게 이제 구조적인 폭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냥 어떻게 단순한 폭력은 아니지만 그 수평적으로 생각할 때 폭력이 더 심층적인 사회적인 모순이랄지 우리 한반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단을 단순하게 민족이 재분할 한국 전쟁을 관리해서 분단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조선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양반 사회하고 계급 사회가 갖는 사회적인 모순 이것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정치적인 분단하고 해서 외세의 계획에서 무력으로 됐다 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폭력에 대해서 그런 무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통일을 운동한 사람들 생각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폭력이 예컨대 그 힘이 또 무력이 군사력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비폭력적인 비폭력도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기본의 관점체이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북한 핵 문제 얘기가 나오지 고 북한 핵 문제를 두고도 해석이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기존에 좀 옹고집을 부리는 통일운동하는 분들은 특히 친북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이 나중에 심지어는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은 그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 통일된 국가에 아주 큰 위력이 된다. 그래서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치는데 평화의 관점에 있는 사람 봤을 때는 북한의 핵무장은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책을 한동안 썼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평화롭지 못한 길을 이탈 수 없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걸 이해는 충분히 배경 이해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평화의 길이